혹시 요즘 말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그렇게 할 말도 많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침묵이 더 편해지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부담스러워지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할 말이 없고 친구들을 만나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남성의 약 67%가 일상적인 대화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하루에 의미 있는 대화를 10분도 나누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5가지 이유와 다시 말문을 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침묵 속에 갇혀있던 자신을 다시 찾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이유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첫 번째 이유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독 속에서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발견하지만 고립 속에서는 자신을 잃어버린다. 이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완전히 단절되면 자아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을 줄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이야기를 해도 아내는 TV를 보고 자녀들은 스마트폰만 보며 친구들은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말을 해도 제대로 듣지 않고 관심도 없으며 중간에 끊기거나 무시당하는 경험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남성분은 회사에서 겪었던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응, 그래" 라는 짧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별일 아니야 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면 우리는 말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말문을 열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경청받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을 경청해야 합니다. 둘째, 나를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상담사든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셋째, 글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침묵 속에 갇혀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다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두 번째 이유는 말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경험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는 것은 말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의 변명일 뿐이다. 이는 침묵이 항상 미덕은 아니며 말에는 분명한 가치와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경험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의견을 내도 묵살당하고, 가정에서 제안을 해도 무시당하며,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무력감이 쌓이면 굳이 말해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결국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 55세 직장인은 2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며 수많은 개선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채택되지 않았고, 나중에는 또 시작이네라는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회의 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고, 조용히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 의견을 내도 아내가 무시했고, 주말 계획을 제안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가족들은 그를 무뚝뚝한 아버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말에 힘을 실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작은 일상적인 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둘째, 말의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정리하기 위해 말해야 합니다. 셋째,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표현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아름답지 않으면 행동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정확한 언어 표현이 올바른 행동의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되고 힘들어도 참아야 하며 감정은 약함의 표시라고 배웠습니다. 그 결과 수십 년간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왔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는지 슬픈지 외로운지 불안한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것만 느낍니다. 감정을 언어로 바꾸는 능력이 없으니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결국 침묵하게 됩니다. 한 50대 남성은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고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하지만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이 속상한지,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가슴이 답답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그는 아예 대화를 피하게 되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 어휘를 늘려야 합니다. 화났다, 슬프다, 외롭다 같은 단순한 표현을 넘어서 섭섭하다, 억울하다, 무기력하다, 불안하다 등 구체적인 감정 단어들을 익혀야 합니다. 둘째, 감정 일기를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느낀 감정들을 3가지만 써보고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이유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셋째, 나는 무엇무엇하게 느껴집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섭섭하게 느껴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점차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생기고 감정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며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네 번째 이유는 상처받은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다. 이는 말의 힘이 강력하고 잘못된 말은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말들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비교, 배우자의 비난, 자녀의 무시, 친구의 배신, 직장 동료의 뒷담화 등 말로 인한 상처들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은 쉽게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며 결국 방어기제로 침묵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한 65세 남성은 평생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하자 아내로부터 당신이 무능해서 애들도 그 모양이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가슴에 박혔고 이후 그는 아내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그를 보며 한 친구가 요즘 뭐 하며 사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고 그는 더 이상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면 만날수록 상처만 받는다고 느꼈고 침묵과 고립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상처받았고 그것은 당연한 감정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나를 상처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두 사람의 말 때문에 모든 관계를 차단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는 일입니다. 셋째,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되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는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를 지배하지 않게 되고 안전한 사람들과 다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다섯 번째 이유는 쓸모없어졌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나이가 아니라 배움과 실천에 있다.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언제나 가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노인을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합니다. 은퇴하면 사회에서 밀려나고 가정에서도 의견이 무시되며 젊은 세대는 꼰대라고 비난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내 말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게 됩니다. 한 58세 남성은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지만 회사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들은 아빠는 요즘 세상 물정을 몰라 라며 조언을 듣지 않았고 아내는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기 시작했고 말하는 것 자체가 민폐처럼 여겨졌습니다.
TV만 보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늘어났고 하루에 주고받는 말이 10마디도 되지 않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험과 지혜는 젊은 세대가 가지지 못한 귀중한 자산이며 이것을 나누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둘째,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취미 활동, 봉사, 온라인 강의 등 무엇이든 좋으니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기고 당당하게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5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말해도 달라지지 않으며 감정 표현을 배우지 못했고 상처가 쌓였으며 쓸모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지혜이지만 영원한 침묵은 존재의 소멸이다. 여러분은 아직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들이 모두 소중한 것들입니다. 침묵 속에 묻어두기엔 너무 아까운 것들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말 한마디라도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 한 명을 찾아보시고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시며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여전히 가치 있고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이 줄어든 이유 중 가장 공감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